안녕하셨습니까? 네. 지난주에 우리가 공인중개사 법령 마지막 단원 지도감독 행정처분 벌칙과 관련해서 핵심 요약집을 통해서 이론 정리하고요. 관련된 최근 기출문제 일부 문제 풀어봤었고 딱 40문제 남겨두고 있었거든요. 단원별 기출문제집 161페이지 단원별 기출문제집 161페이지 9번부터 계속 이어가도록 하죠. 161페이지 9번부터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의 절대적 취소 사유가 아닌 것은 등록 취소 처분만큼은 그 위반한 행위가 38조 1항에 있는 위반 행위인지 아니면 2항에 있는 위반 행위인지에 따라서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사유도 있고 할 수 있는 사유도 있죠. 지금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아닌 것을 물었는데요. 1항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한 것은 8가지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 중에서도 첫 번째 사유죠.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했거나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산했다면 등록관청은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됩니다. 근데 이때 등록 취소하기 전에 청문해야 되나요? 네, 원래 청문은 취소 처분은 사전 구제 절차로 청문하는 게 원칙이죠. 그러나 개인의 사망이나 법인의 해산은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이지만 사전 구제 절차로서 청문회 절차를 거칠 이유가 없는 사유인 겁니다.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것은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든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든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되었다고 등록의 효력이 소멸하는 게 아니라 등록 취소 처분을 맞았을 때 비로소 등록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망이나 법인의 해산은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이기 이전에 등록의 효력 소멸 사유이기도 하기 때문에 개인이 사망하면 그 순간, 법인이 해산하면 그 순간 이미 등록의 효력은 소멸해 버린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개인이 사망하거나 법인이 해산하면 그 순간 이미 등록 효력은 소멸해 버렸지만 등록관청에는 그자의 등록대장이 그대로 기록관리 유지되고 있죠. 행정상의 획일성의 문제 때문에 반드시 등록 취소 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2항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소속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자격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하게 한 거는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한 거와 마찬가지로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입니다. 행정처분이 5가지가 있는데 취소가 3가지고 정지가 2가지죠. 2가지 정지 처분이 업무정지 처분과 자격정지 처분인데 정지라는 건 쓰라는 거죠. 쓰라면 서야지 안 쓰면 무조건 잘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하는 거 자격취소 사유, 그 다음에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하는 거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 자격정지 기간 중인 소속 공인중개사를 업무를 하게 하는 거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입니다. 그 다음 3항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했다면 이렇게 한 등록의 효력을 살려둘 이유가 없겠죠.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행정형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도 속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4항 법인 아닌 개업공인중개사가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았다면 결격사유에 해당되었죠. 개업공인중개사가 결격사유에 속하는 거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였었습니다. 근데 5항에 공인중개사 법령을 위반해서 2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두었다. 이중사무소 설치는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라고 했었습니다. 등록이 일신전속적인 성격을 갖기 때문에요. 공인중개사법은 등록증을 양도되어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등록증 양도대여는 양도대여를 한 자도 받은 자도 모두 다 동일하게 행정형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대상이 되는데 이런 등록증 양도대여를 편법적으로 위반하는 것을 막을 목적으로 공인중개사법 12조가요. 1항에서 이중
등록을 금지한다고 했었고요. 2항에서는 이중 소속도 금지한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이중 등록과 이중 소속이 편법적 형태로 위반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어지는 13조는 1항에서 이중 사무소를 설치하는 것, 즉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을 금지를 하는데, 이런 이중 사무소 설치가 또 편법적으로 위반될 수 있으니까 13조 2항에서는 천막 그 밖에 이동 용이한 임시 중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도 금지한다고 했었죠. 이런 위반 행위들의 공통점은 등록의 일신전속적 성격을 위반하는 것들인데, 일신전속적 성격을 위반하다 보니까 위반 행위의 공통점은 따블 친다고요. 양도되어 한 자, 받은 자,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이중 사무소, 중개사무소의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 어쨌든 일신전속적 성격을 위반하는 것들은 일신전속적 성격 위반이니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연상하시면 되는데, 행정 형벌은 다 1년 1천인데요. 등록증 양도되어 한 자, 이거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였었죠.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중 등록하거나 이중 소속하는 거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였었습니다. 그런데 이중 사무소의 설치나 임시 중개설물 설치는 위반이 적발된다 하더라도 위반 행위 건건별로 위반의 동기나 양태나 의도나 상태 내용 등이 천차만별일 수 있기 때문에 적발한 등록관청이 재량권을 가지고 등록 취소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속한다는 점. 또 차이점은 12조가 금지하는 이중 등록과 이중 소속은 예외도 없이 금지가 된다. 무조건 금지가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이중 등록, 이중 소속의 편법적 위반을 만들려고 13조가 이중 사무소와 임시중개설물 설치까지도 금지합니다만 13조 3항에 가서는 그 예외를 인정하죠. 이중 사무소 설치 예외를 인정해요. 그게 뭐죠? 예,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가질 수 있다고 하는 분사무소라고 하는 개념이었었습니다. 5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물었는데요. 1항, 고객을 위하여 거래 내용에 부합하는 동일한 거래 계약서를 내부 작성했다. 이것은 소속 공인중개사가 아무런 법령을 위반한 게 없죠. 중개보조원은 단순한 업무만 보조할 수 있지만 소속 공인중개사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데, 만약에 소속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거래금액 등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계약서, 이중계약서를 작성한다면 그거는 자격정지 사유가 속합니다. 그러나 거래 내용에 부합하는 동일한 계약서 여러 부 작성하는 것은 법령 위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1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넘어가 11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묻는 문제였네요. 1항,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처분은 공인중개사의 현 주소지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하나요? 아니죠. 교부한 시도지사가 행하는 것이고요. 현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인중개사법에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등록관청도 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이지 그 개업공인중개사의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죠. 더군다나 자격 취소 처분은 교부한 시도지사가 하는 것이고요. 2항,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소 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된다. 2항이 맞는 지문이죠.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지만 이제 우리가 7, 8월 과정에서 단원별 내용뿐만 아니라 전 범위 속에서 테마 정리도 해나가야 될 건데요. 기간에 관한 정리도 해볼 건데,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에 7일 이내 해야 된다는 것도 많고 10일 이내 해야 된다는 것도 꽤 있어요. 그러나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5일 이내에 하라는 것은 오직 이거 하나뿐이다. 이거 외에는 공인중개사 법령 속에는 5일 이내가 없었습니다. 2항이 정답이에요. 3항, 자격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해당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아니죠. 자격 취소, 등록 취소, 지정 취소, 취소 처분은 사전 구제 절차로서 청문회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게 원칙이었습니다. 그 다음 4항,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7일 이내에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반납해야 된다. 공인중개사 시험을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실제로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시험은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시험이죠. 교부했었던 시도지사에게 7일 이내에 자격증 반납해야 됩니다. 반납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사유에 속하게 될 거죠. 5항,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었으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분실 등의 사유로 반납할 수 없는 자는 신규 발급 절차를 거쳐 발급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반납해요? 아니죠. 자격이 취소되었는데 반납할 자격증을 분실했다면 반납할 수 없는 뭐를 내야 된다? 사유서, 사유서 첨부해서 제출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2항이 정답이었습니다. 12번. 다음 중 공인중개사 법령상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에 과태료 부과 기준에서 정한 과태료 금액이 가장 큰 경우는 그랬는데요.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의 과태료는 둘 중에 하나잖아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아니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결국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1항, 공제 업무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정답이 되는데 공제 업무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으면 위반자가 누구인가요? 협회죠. 협회가 위반했으니까 과태료 처분권자는 당연히 누구겠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인중개사협회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하는 사유입니다. 그 외에 재개신고, 이전신고, 등록증 개시 의무 위반, 휴업기간 변경신고 위반은 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고 개업 공인중개사들이 위반하는 것이니까 모두 다 등록 관청이 과태료 부과 처분권자가 되겠죠. 1항이 정답입니다. 이어지는 13번.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었는데요. 쭉 내려가서 5항 지문을 보시면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와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자격증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처분을 한다. 그럼 맞는데요. 자격 취소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한다. 그래서 틀렸어요. 이렇게 불일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단은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처분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이행한 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한다고 했었던 거죠. 자, 그러면 지난주에 또 똑같은 질문 했어요. 광명에서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여 구로에 가서 개설 등록하고 중개업을 하던 자가 자격증 양도대여 행위가 적발되었습니다. 이거 자격 취소 사유죠? 자, 자격 취소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광명에서 합격해서 구로 가서 개설 등록했다. 자격 취소 누가 하죠? 경기도지사가 자격을 취소하죠. 근데 자격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해야 되잖아요. 청문은 누가 하는 거예요? 서울특별시장이 청문합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청문회 절차까지 모두 이행한 후에 경기도지사에게 통보하면 경기도지사가 자격 취소 처분을 내리는 거죠. 그러면 경기도지사는 자격 취소 처분을 내렸으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자격증 반납받아야죠. 언제까지? 7일 이내 반납받아야 됩니다. 7일이 지나도 자격증 안 가져오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내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경기도지사가 할 일이 있죠. 자격 취소했으면. 자격증은 반납받아야 되고 또 뭐 해야 돼요?
금방 우리 문제 있었잖아요. 네,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의사에게도 통보를 하는 거죠. 5항이 정답입니다. 페이지 넘어가 14번. 개업공인중개사 갑의 소속 공인중개사 을이 중개 업무를 하면서 중개 대상물의 거래상 중요 사항에 관해서 거짓된 언행으로 의뢰인 병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혔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는데요. 지금 개업공인중개사 갑씨가 소속 공인중개사 을이라고 하는 자를 고용했답니다. 근데 이 소속 공인중개사가 지금 뭘 했냐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 사항에 대해서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했다는 거예요. 이거 공인중개사법 33조 1항에 있는 9가지 금지행위 중에서 4번째 금지행위에 속하는 거죠. 지금 소속 공인중개사가 그 금지행위를 위반했고요. 소속 공인중개사가 금지행위를 위반했으니까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격 정지의 대상이 될 수가 있고요. 이 소속 공인중개사가 위반한 금지행위는 9가지 중 4번째 금지행위입니다. 행정형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대상이 될 겁니다. 이런 소속 공인중개사 을을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 갑은 양벌 규정을 적용한다면 동조의 규정이 된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으니까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갑이 을의 이러한 금지행위가 위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관리감독상의 책임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면 을 때문에 갑에게 1천만 원의 벌금형은 선고하지 않게 될 겁니다. 지금 이 사례에서 틀린 건데요. 사항을 보시면 을이 소속 공인중개사 을이 징역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갑은 을의 위반 행위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더라도 벌금형을 받는다. 아니라고 그랬죠. 관리감독상의 책임을 다했다면 양벌 규정은 적용되지 않을 겁니다. 사항이 정답입니다. 15번. 개업공인중개사 갑은 중개 업무를 하면서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를 요구하여 수령하였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갑의 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는데요. 공인중개사법 33조 1항에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9가지 금지행위가 있다고 했죠. 그 중에 이것은 3번째 금지행위, 행정형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33조 1항의 9가지 금지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위반하면 9가지 모두 다 행정처분은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예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라고요. 근데 1항을 보시면 등록관청은 갑에게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맞아요? 자,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가 받게 되는 행정처분은 등록 취소 처분과 업무정지 처분이 등록관청으로부터 개업공인중개사가 받는 행정처분이죠. 그런데 등록 취소 사유는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있고요.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업무정지 처분은 무조건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재량 처분 사유라고 했었죠. 그러면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는 적발했으면 적발한 이상 등록관청은 어쩔 수가 없죠.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되잖아요. 근데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는 적발했어도 위반의 동기나 양태나 의도 등을 판단해서 등록 취소를 할 수 있다. 그럼 안 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는 모두 다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등록을 취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는 업무 정지 처분 사유에도 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8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11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업무 정지 처분 사유는 39조 1항 각호에 13가지가 규정되어 있지만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사유는 13가지 뿐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 13가지 중에 하나의 사유가 이 11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사유가 모두 몇 가지냐? 예? 이걸 집어넣어서 24가지요? 예. 근데 그래도 몇 가지인지를 몰라요. 플러스 알파입니다. 왜냐하면 업무정지 처분 사유가 쭉 내려가다가 업무정지 사유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밖에 이 법이나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이런 말이 업무정지 사유에는 있습니다. 그 밖에 이 법이나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는 사유가 모두 몇 가지냐? 저도 몰라요. 이거는 열거적 규정일 뿐이지 예시적 규정일 뿐이지 제한적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에요, 분명한 법상의 의무임에도 그 의무를 위반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제재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의무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인을 고용했으면 고용신고해야죠. 언제까지? 교육을 받도록 한 후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고용신고해야죠. 고용관계가 종료가 되면 고용관계 종료 신고해야죠. 종료일로부터 언제까지? 10일 이내 해야 됩니다. 근데 공인중개사 법령에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인 고용하고 고용신고 안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제재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행정처분에도 벌칙에도 규정이 없어요.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신고 안 해도 돼요? 해야 돼요. 안 하면요? 어떻게 하겠다는 말은 이 법에 없어요. 그러면 고용신고 안 해도 돼요? 해야 되잖아요. 안 하면요? 어떻게 하겠다는 말은 없어요. 그럼 고용신고 안 해도 돼요? 해야 되잖아요. 그럼 안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업무정지 가능한 거예요. 그 밖에 이 법 또는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는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가 있다라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사유는 모두 몇 가지다라고 단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간혹 시험 문제에 다음 중 등록관청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사유이다,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수험생들은 어떻게 접근하냐면, 이거는 걸리면 무조건 잘리는 거, 이거는 걸리면 어쩌면 잘릴 수도 있는 거, 근데 저거는 걸려봐야 6월의 범위 내에서 정학처분 같은 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출제자가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사유다,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보면 1, 2, 3, 4, 5번 시험 문제 지문 중에서 위법의 강도가 약한 거를 찾아 나서기가 쉬워요. 시간만 허비하고 있지 벌써 틀리고 있는 겁니다. 이 업무정지 규정된 사유 속에는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 11가지 다 들어가 있고, 거기다가 그 밖에 이 법 또는 명령 처분 위반은 다 업무정지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의 절약을 위해서 이렇게 출제되는 문제는요, 오히려 위법의 강도가 강한 걸 찾아 나서셔야 돼요. 10중 8구 정답은 어디서 오겠어요? 여기서 정답이 오는 거죠. 여기서. 이거는 적발한 등록관청이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없잖아요. 그런 재량권 없잖아요.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되니까 오히려 위법의 강도가 강한 것을 찾아 나가서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혹시 있는가를 보면 10중 8구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 중에 답이 나와요. 그거를 정답을 잡으시면 시간을 절약하시고 정답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의할 것은 10중 8구가 그렇다 그랬어요, 지금. 항상 그런 게 아니고. 그러면 10중 8구가 그러니까 1, 2는 시키는 대로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있는가를 봤는데 없었다. 그러면요, 나머지 1, 2 답이 될 수 있는 게 있는데, 하나는 과태료 처분에 따로 규정이 있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시 의무 위반했다.
그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내릴 사유지 업무정지 내릴 사유 아닙니다. 그러니까 혹시 과태료 처분 사유가 있는가 그걸 보셔야 돼요. 1, 2는. 근데 그것도 없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답이 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법 위반이 아닌 짓이 답이 될 수 있죠. 개업공인중개사가 2달을 신고도 안 하고 휴업했다. 뭐 잘못했어요? 3월 초과할 때 신고하라 그랬는데 그런 것도 답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형태 문제는. 그러나 10중 8구는 여기서 정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항 등록관청은 갑의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법정된 중개보수 실비 초과한 금품수수는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 그러니까 등록을 취소할 수도 있고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도 있죠. 3항 33조 1항의 세 번째 금지 행위니 형벌은 1년 1천이 맞는 거고요. 그 다음 4항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 약정은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전부 무효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초과 부분에 대해서 무효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법정 중개보수 한도액이 80만 원이었는데 중개보수를 100만 원을 받았다면 20만 원만 무효, 20만 원만 반환 책임 생기는 겁니다. 5항 갑이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의뢰인에게 반환하였다면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미 받았었다면 되돌려줬어도 이미 금지행위를 위반한 겁니다. 심지어는요. 예전 기출문제인데 대법원 판례 문제인데요. 개업공인중개사가요. 법정 중개보수 한도액이 초과하는 중개보수를 받았거든요. 근데 당좌 수표로 받았어요. 수표로. 근데 법정 중개보수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원을 당좌 수표로 받았는데 그 수표가 부도 처리가 되어서 실수령액은 법정 한도액 범위 안쪽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쪼그라들어서. 금지행위 위반인가요? 네, 그것도 판례는 위반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받아 썼다면 반환을 했어도 수표가 부도 처리가 되었어도 금지행위 위반입니다. 5항이 정답입니다. 16번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 사유이면서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업, 인장등록 위반, 니은 확인설명서 서명 및 날인 위반, 디귿 거래계약서 서명 및 날인 위반. 하여튼 도장 위반은 무조건 정지라 그랬죠. 인장 등록을 안 했든 등록한 인장을 쓰지 않았든 7일 안에 변경 등록 안 했든 서명 및 날인하지 않았든 도장 위반은 정지인데 개업공인중개사가 위반하면 업무정지, 소속공인중개사가 위반하면 자격정지였었습니다. 근데 리을의 확인설명서 교부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일 뿐이지 소속공인중개사는 그런 의무조차 없는 자이죠. 기억, 니은, 디귿만 업무정지에도 속하고 소속공인중개사라면 자격정지에도 속하는 사례입니다. 3항이 정답입니다. 17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지 않는 자 찾고 있는데요. 사항을 보시면 관계법령에서 양도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 교환 등을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 이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인 거죠. 공인중개사법 33조에 7가지 금지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법 33조 1항이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7가지 금지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1호, 2호, 3호, 4호까지 요거 1년 1천이고 5호부터 9호까지 나머지 9가지 금지 행위는 다 3년 3천이었었죠. 그리고 2항은요. 33조 2항은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해서 5가지 금지행위가 2항에 있었잖아요. 이 5가지 금지행위도 모두 3년 3천 갔었던 거고 33조 1항의 9가지 금지행위 중에서 8호와 9호 그리고 33조 2항의 5가지 총 7가지 행위를 우리가 통칭해서 뭐라고 부른다?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라고 불러서 이 위반 행위를 신고 고발한 자는 또 50만 원 포상금 지급받기도 했었던 사유였었던 거죠. 18번 소속 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물었는데 이 항을 보시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다. 이건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 업무정지 처분이죠. 근데 전속중개계약이든 일반 중개계약이든 중개계약은 개업공인중개사와 의뢰인 간의 계약이지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계약의 당사자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9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행정제재 처분 효과 승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습니다. 1항 폐업기간이 13개월인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폐업신고 전에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에 대해서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다. 우리가 지난주 핵심 요약 정리하면서 행정상 제재 처분 효과 승계에 대해서 또 정리해 봤었죠. 업무정지 위반 행위가 있었는데 적발 전에 폐업했다면 폐업기간 얼마? 1년 이상 초과. 1년 초과. 폐업기간 1년 초과하고 재등록한 자는 폐업 전 위반 행위로 업무정지 못한다 그랬죠. 근데 만일 폐업 전 위반 행위가 등록 취소 처분받을 만한 위반 행위였다면 그때는 폐업기간 3년 초과하고 재등록하면 폐업 전 위반 행위로 등록 취소 못한다고 했어요. 지금은 폐업 전 한 짓이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한대죠. 그럼 폐업기간 1년 초과하면 되죠. 13개월이면 1년을 초과했네요. 이제는 재등록한 자에게 폐업 전 위반 행위로 업무정지 못합니다. 그 다음 2항 폐업 신고 전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한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는 처분일로부터 3년이 아니라 1년간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 지난주에 봤었던 기출지문은요. 폐업일로부터 1년간 이렇게 해서 틀리는 문제가 출제되었죠. 기준일은 처분일로부터고 3년이 아니라 1년입니다. 지난번에는 기준일을 잘못 말하고 지금은 기간을 잘못 말하고요. 그 다음 3항 폐업기간이 3년 6개월째인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폐업신고 전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이유로 등록 취소 처분할 수 있다. 지금 이분은 폐업기간이 3년이 초과되었죠. 폐업 전 위반 행위로 등록 취소 받지 않습니다. 4항 폐업신고 전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한 과태료 부과 처분의 효과는 처분일로부터 9개월 된 때 재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 왜냐하면 처분일로부터 얼마니까? 1년간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되니까 9개월이면 1년 안쪽에 있죠. 그래서 4항이 정답입니다. 5항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 폐업신고 전에 개설등록 취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로 행정처분할 때 폐업 사유 고려하지 않나요? 폐업 사유 고려해야 되고 폐업 기간도 고려해야 되는 문제죠. 4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넘어가 20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등록관청이 인지했다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갑의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결국은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아닌 걸 묻는 거예요. 1항 갑이 2018년 9월 12일 사망을 했다.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 사망은 아까 보셨던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해산과 함께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였었죠. 2항 공인중개사 법령을 위반한 갑에게 2018년 9월 12일에 4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되어서 확정되었으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었죠. 결격사유에 해당되었죠.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될 겁니다. 근데 질문. 그래서 이 항을 보니까 2018년 9월 12일에 벌금형이 선고되었대죠. 그럼 결격사유에 해당되었죠.
등록관청은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되죠. 그래서요, 2018년 10월 12일 날 등록 취소 처분이 떨어졌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3년간 결격사유에 해당되겠죠. 3년간 결격사유에 해당되죠. 근데 언제부터 3년이요? 9월부터 3년, 10월부터 3년. 다시요. 2항 보세요. 갑이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2018년 9월 12일에 400만 원 벌금이 선고가 확정되었어요. 그러면 결격사유에 해당되었죠.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되죠. 그래서 10월 12일에 등록관청이 등록을 취소했대요. 그럼 이 사람은 9월 12일부터 3년간 결격에 속해요? 10월 12일부터 3년간 결격에 속해요? 9월부터 3년만 지나면 되는 거죠. 이것 때문에 10월에 등록은 취소되어야 하지만 결격 사유에 해당된 이유로 등록이 취소되었을 때는 등록 취소 후 3년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9월부터 3년만 지나면 결격을 벗어나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 3항. 갑이 2018년 9월 12일에 배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 6월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으면 지금요 금고 이상형을 선고받았죠. 역시 결격사유에 해당되었죠. 반드시 등록이 취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등록이 취소가 되면요 등록 취소 후 3년간 결격에 속합니까? 유예기간 1년 6개월 동안만 결격에 속합니까? 3년, 1년 6월. 1년 6월만 지나죠. 똑같은 거예요. 지금도 결격사유에 해당되어서 등록이 취소된 거잖아요. 결격사유에 해당되어서 등록 취소되면 등록 취소 후 3년은 적용 안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해당 결격사유 기간인 1년 6개월간만 결격에 속하게 될 겁니다. 어쨌든 갑은 반드시 등록이 취소되겠네요. 근데 지금 갑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갑은 지금 사망의 경우라면 자격도 취소됩니까? 안 됩니까? 등록은 반드시 취소될 건데 자격도 취소가 되겠냐고요? 안 되죠. 왜요? 자격 취소는요 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아야 자격 취소 사유가 돼요. 지금 징역형 선고받았지만 형법상 배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지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격 취소 사유에는 미치질 못하는 겁니다. 그 다음 사항. 갑이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 법령을 위반하여 1회 업무정지 처분, 2회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이건 아직은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속하는 것일 뿐이죠. 4항이 정답이고요. 5항. 갑이 2018년 9월 12일에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했다면 등록증 양도되어야 한 거죠.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입니다. 그런데 질문할게요. 그러면 갑이 5항 위반으로 2018년 9월 12일에 이 짓을 해서 10월 12일에 등록이 취소가 되었답니다. 그럼 이때는 등록 취소 후 3년이 결격기간 적용됩니까? 적용되는 거죠. 자, 등록이 취소가 되면 3년간 결격사유에 속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등록이 취소가 되면 3년간 결격에 속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 3년의 적용이 배제가 되는 경우는 3가지 뿐이라고 했어요. 이런 저런 그런 이유 중 어느 이유로 등록 취소되었을 때는 2, 3년 적용하지 않는다. 첫 번째가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하거나 법인이 해산해서 등록이 취소되었을 때, 두 번째는 등록기준 미달로 등록 취소되었을 때, 세 번째는 결격에 해당되어 등록 취소되었을 때. 그럼 5항은 지금 등록증 양도대여로 등록이 취소될 것이니 이런 저런 그런 사유가 아니잖아요.
등록 취소 후 3년 적용하게 될 것입니다. 사항이 정답입니다. 21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과태료 부과 대상자와 부과기관의 연결이 틀린 것은 이러한 문제는 암기할 문제가 아니라 그랬죠. 한 짓을 보면 한 놈이 누군지 신분이 드러나기 때문에 급을 맞추면 된다고 했어요. 위반 행위가 공인중개사 협회이거나 거래정보 사업자이거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면 과태료 처분은 국토부 장관이, 위반한 짓이 연수교육 관련 위반이거나 공인중개사 자격 관련 위반이라면 과태료 처분은 시도지사가, 위반의 내용이 중개 업무 관련 위반이라면 과태료 처분은 등록관청이 한다. 그렇게 연결하면 돼요. 그럼 1항 공제사업 운용 실적을 공시하지 않았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요. 공제사업은 협회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이 과태료 처분해야죠. 2항 공인중개사 협회 임원에 대한 징계 해임 요구를 이행하지 않았다. 거긴 이미 위반자가 드러났네요. 협회가 위반했으니까 국토부 장관이 과태료 처분해야 돼요. 3항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았다 그랬는데 실무교육과 연수교육은 누가 하는 교육이에요? 시도지사가 하는 교육이니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은 시도지사가 내릴 일이지 등록관청이 나설 일이 아닙니다. 3항이 정답이죠. 4항 휴업기간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다. 휴업신고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죠. 위반 시 등록관청이 과태료 처분하는 거 당연하겠습니다. 5항 성실 정확하게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을 하지 않았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개업공인중개사가 위반한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등록관청이 과태료 처분하는 게 맞죠. 3항이 정답입니다. 오른쪽 22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아닌 것, 그러니까 잘못 안 한 걸 묻는 건데 5항을 보시면 잘못 안 한 게 아니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거, 행정 질서벌이 아닌 걸 묻는 건데 5항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표시광고를 했다. 이건 행정질서벌이 아니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행정 형벌의 대상인데요. 여기서 또 우리가 시리즈로 묶어볼 것은 아닌 자의 위반은요. 다 1년 1천 갔었어요.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쓰는 거 1년 1천.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쓰는 거 1년 1천. 또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표시광고하는 것도 1년 1천입니다. 아닌 자의 위반은 다 행정형벌 1년 1천. 그런데요.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안 쓴 거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개업공인중개사가 5개 광고물에 성명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표기하지 않은 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표시광고하면서 일정한 사항을 명시하지 않는 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러니까 아닌 자의 위반은 형벌갑니다. 1년 1천. 근데 개업공인중개사의 위반 등은 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으로 간다. 이거 구분해서 보낼 때 헷갈려서 잘못 보낼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를 쓸 자격 없죠. 그러니까 주고 나서나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무소의 명칭에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만 써야 할 거예요. 그런데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를 썼다. 그러면 제재는 1년 1천 100만 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보내야 돼요. 왜냐하면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잖아요. 그래 보여도 자격증 없지만 그 사람도 개업공인중개사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으로 간다. 그거 하나 헷갈릴 수 있으니까 유의해서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하시죠.